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레슨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동원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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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3문제 이상 틀리면 이번에는 그 레몬 있지 않습니까? 네, 레몬이요. 레몬에 껍질도 까지 않고 통째로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시다. 오, 진짜 신이에요. 네. 저 웃음. 예. 정말 전생에 뭐였을까? 으쌰으쌰.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시작됐다. 9시에 톡방이 열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힌트 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평년보다 평균 수온이 5개월 이상 0.5도씨 낮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알죠? 솔직히.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에요. 네. 네, 이건 솔직히 도건 학생 정도면 알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힌트 없이 바로 5초 네.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5, 4, 3. 정답, 네. 자, 라니냐 현상? 아닌가? 라니냐 현상. 라니냐. 네, 정답입니다. 발음이 좀 힘드네요. 네,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라니냐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화제가 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문제는 가뿐하게 맞췄고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 이 지역의 이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는 오, 거예요. 알아요? 이런 거 오. 틀리면 재미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자. 정답, 정답. 사할린섬. 사할린섬. 자신 있게 외쳤는데요. 정답은 쿠레일. 아, 이 웃음소리도 중독적이에요. 네. 이게 피디님 목소리가 여기까지 웃는 게 들렸어요. 사할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렇게 해놓고 틀리다니라는 그런 느낌 있죠. 네, 좀 부탁드릴게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나라. 한국과는 독도,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는 이 쿠릴 열도, 그리고 중국과도 조어도라는 걸로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그걸 싸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부 다 우리 전쟁통에 그런 것들이 분쟁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같은 것들이 사실 독도 문제와도 긴밀하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쿠레일 열도였고요. 코릴 열두.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요즘 이번에 문제들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짧고 예. 굉장히 좀 쉬운 거. 쉬운데. 네. 네네. 어, 쉽다고 했는데 또 네, 그렇죠. 좀약 네. 겁이 납니다. 이 정도면 도건 학생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상상하는 예. 그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상상하는 그거지만 혹시나 네네. 모르니까 네네. 저 MC 찬스 쓰겠습니다. 누구를 쓰실 겁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면 보미 누나한테 저 몰라요. 네? 저 몰라요, 정답은요. 그러면 네. 재환이 형한테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애매한데요. 아, 근데 생각하는 그거일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도건 학생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틀리면 틀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네. 정답. 아, 상환 리베이트였습니다. 아유 다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리베이트라고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이게 나쁜데 많이 쓰이는 거죠. 가령 무슨 그 의사가 의약품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상벌제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A약을 쓸래라고 하면 그 A약을 판 돈에서 다시 의사한테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그 약값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고 준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최근에 제약회계 업계에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그런 거에서 나온 리베이트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 방어 시스템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또 그게 또 틀릴까봐 너무 확신했다가 다 틀려가지고. 아 이번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 너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고, 네. 그거 그거일 것 같아요. 확실한 거 네, 네. 맞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영어. 네, 영어. T? 네, 일단은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 같으시네요. 맞아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자. 틀리는 거 아니겠지? 3, 네, 정답 사드. 1, 땡. 정답은 사드. 사드. 네, 정답입니다. 그 미국에선 한국에 이걸 배치해야겠다. 네. 왜냐면 북한의 핵폭탄 그거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드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굉장히 성능 좋은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레이더 성능이면 중국까지도 그게 레이더에 들어온대요. 그럼 중국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네. 사드의 레이더 안에 잡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고 미국은 설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드 미사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중에 현재 두 문제를 맞췄거든요. 마지막 문제로 레몬을 먹냐 마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심리 상태. 제가 하나 드릴까요? 네, 뭐예요? 어떤 거죠? 동화. 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피터팬 증후군. 에이. 피터팬 증후군 아닌가? 정답입니다. 아, 제가 너무 결정적으로 줬나요? 그럴걸요. 인터넷에 있는 피터팬 증후군 테스트를 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좀 많은데 그걸 재밌겠다. 줄여서 네. 제가 10개를 말할 테니까 네. 네. 자기한테 해당하는 게 5개가 넘으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는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과 말투를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타인에게는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잘 배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허풍이 심하다.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 또 본다. 재밌는 것이 있으면요? 계속 본다. 보고 계속 본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어이구. 이게 5개가 넘으면 마지막엔 다 됐네. 피터팬 증후군에 해당한다라고 전 하더라고요. 4가지요. 저는 5가지요. 전 마지막에 5가지 다 그냥 네. 마지막이 뭐였죠, 피터팬 진짜? 증후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정말 싫어요. 네. 그 전에 거가 뭐였죠? 그 전에 거 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이거는 않는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 전에 거는 혹시 5개가 다였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 또 본다. 그거는 그래요. 이것도 예, 그 전에 거. 허풍이 심하다. 제가 그래요.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과의 사이는 가깝잖아요. 아, 가까워요, 가까워요. 부모님 그 사이가 전에 뭐- 거가 하나 뭐는 있었거든요. 네. 네. 어렵네요. 그래서 이건 뭐 자기가 스스로 하는 테스트지만 어쨌든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시안스 건데요. 몇 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시아쌤 이거 10개 다 나온 거 자기가 지금 직접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 저 10개 나왔는데 이 중에 5개라고 막. 사실은 일곱 개 정도가 아닌가. 야, 이 정도면요. 거의 유아기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두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이제 확신을 못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환이 정말 웃겼습니다. 상환 정말 웃겼고.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피터팬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증후군, 신드롬 이런 것들은 사회 현상과 관계가 되고요. 이거는 또 요즘에 이제 그 피규어도 잘 팔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취준생들이 무슨 증후군 시리즈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최근 공공기관 평가 후에 문을 닫아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실 공기업 척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공사업을 민간 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건학생 일반 제품 고르듯이 만약에 전기나 이렇게 가스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저는 네. 좀 솔직히 네. 귀찮아서 굳이 선택하는 게 필요할까? 그쵸. 예, 자취생인데 많이 안 쓰니까. 예, 그냥 돈만 내고 싶습니다. 네. 이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주기적으로 한다기보단 필요할 때 네. 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 연도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문화라든가 그런 쪽 공공기업을 주로 정리를 했었고 이번 연도 에너지 쪽 공기업을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사실은 만들다 보면요. 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다 보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또 자기가 사업을 벌이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석탄공사 문 닫고 석유공이나 가스공은 대수술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딱 알고 있는 거는 석탄공사가 문 닫는다 때문에 이게 확 와닿았던 뉴스거든요. 네. 일단 자본 잠식 중인 대한석탄공사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라고 해가지고 네.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요 기사가 나올 때고 그 다음에는 폐지 워낙 그 민간에서 언론에서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단 조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에 가려져서요. 사실 정말 그 우리 민간에서 야 이런 게 하고 깜짝 놀랄 뉴스가 그 다음이거든요.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민영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요. 네. 전력 가스 시장 개방 요금 다양해지지만 인상 우려도라는 게 네. 실제로 제가 석탄 공사가 폐지된다 때문에 좀 가려진 건데 네. 사실은 이게 더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더 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분석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서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라고 해서 네. 왜 그랬는지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다음을 보시면 앞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신사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 단일화한 전기요금제 대신 통신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요금제 쓸래, 저 요금제를 쓸래. 근데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해서 좀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아. 반론도 만만치 않더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대규모 물량 수입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네. 민간 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칫 민간 개방이 해외 시장에서 제살깎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다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건 학생 두 기사 보고 어떻게 봤는지 예. 첫 번째 기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좀 놀랐는 게 네. 그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9천 명이나 이제 자리가 이제 뭐 다 이제 뭐 자리 옷을 벗는다는 네네. 의미는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구조 조정이 기능 조정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랐고요. 네. 저두 번째 기사에서는 좀 이동통신업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랑 제이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 상품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영화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공기업들을 보면 에너지, 환경 분야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에너지 환경 분야에 이번에 집중됐다기보다 2015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분야에 관계된 공공기업이 정리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한국철도공사도 뭐를 좀 조정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지적공사라든가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여기 한전이나 이런 것들의 충격에 비해서 좀 덜 받아들인 거죠. 그 충격을. 그때는 사실 몰랐지만 지금은 2015, 2016년에 지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기능 기능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통합도 있지만 뭐 폐지되는 것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크게 이제 4가지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네. 비슷한 것들을 좀 같이 이제 합쳐버리는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비핵심 업무 빼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감축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스공사나 광물공사 이런 경우도 점점 그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겠다.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안에 좀 돈 벌 수 있는 거 말고 그 쓸데없이 하는 것들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민간 경합 업무 나누기가 이제 3번째 어떤 기준이었는데 네. 요게 사실 그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스공사의 가스라든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을 민간에도 개방을 해서 같이 경쟁하는 체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은근 민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 업무 배가시키기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그 기준으로 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궁금한데요. 네. 이 폐지가 되는 석탄 공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적자, 이건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정리하는 거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석탄공사도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 닫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나간 돈이니까요. 아쉽네요. 2번째 기사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사의 내용처럼 부실 공기업을 정리하는 건 좋지만 이 공공분야 사업이 민간에 개방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독점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회가 굉장히 좀 느슨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른 것과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 효율이 좀 더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요금을 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A사, B사, C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될 거 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결국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근 싹싹싹싹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 가장 그 핵심적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요금이 좀 비싸질 것 같은 그런 단점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이 사실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실 공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런 건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부실 공기업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 첫 번째 방만 경영입니다. 경쟁자가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떤 감시 체제도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석탄공사도 그 얘기 나왔는데 네. 석탄공사는 부실해가지고 정리안에 만회하는데 그 전에 성과급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익을 봐가지고 반드시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면 결국 세금에서 보존해 주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경영진들이 그럼 뭐 그렇게 빡빡되게 할 거 없이 예. 놀 거 놀면서 챙길 거 챙겨가면서 하는 방만 경영이 가장 큰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겨간다는 문제를 떠나서 경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경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국 이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이 또 함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잔. 아이고, 버벅됐네요. 네. 공사나 공단 등이 점점 민영화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네. 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학생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민영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나 가스, 철도, 도로 이런 교통과 같은 이런 공공재화는 대부분이 시스템 산업으로서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지만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시장 진입 장벽이나 기업의 목적, 그다음에 공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걸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면 가령 A사는 그것을 이제 2,000원에 팔면 B사는 18,000원을 팔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된 말로 대기업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효율성이나 그 경쟁을 통한 이제 가격 인하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거 투성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형평성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리 가는데 어느 네네. 지역은 2,000원, 어느 지역은 18,000원이라고 네네. 한다면 그거는 지금 오히려 공기업의 형태 독점에 가깝지 않아요? 민영화된다는 건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네. 그거가 A사는 이 지역을 맡고 B사는 이 지역을 맡고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형태거든요. 네. 한전 같은 경우는 규모상 한 기업만이 들어와서 민영화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려면 아마 그래도 두세 개의 기업이 들어올 텐데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를 쳤을 때 이게 전 범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서 생산한 것들이 그 지역만 커버를 한다면 그 기업의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가령 네. 우리 이동통신 같은 경우를 네네. 보면 그게 기업 맘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느 정도 그 단통법 같은 것도 그런 네네. 정도의 그걸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생필품조차도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그렇게 가격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형평성 문제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 가령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하면 중소기업 못해가 아니라 네. 대기업도 실제로는 하청업체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라고 네. 하죠. 중소기업과 같이 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기업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못해가 아니라 이걸 하니까 중소기업의 부품을 써가면서 같이 하는 구조라는 네네. 거죠. 물론 거기서 갑과 을의 관계, 갑질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이 가는 건 네. 중소기업이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산자가 지금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구조라고 치면 그 사이에 이제 판매자가 들어오는 게 그런 방식이 민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나 이런 제품 조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인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판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낙수 효과를 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장치 산업이잖아요. 장치를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하고. 네. 왜 그 영업이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것들이 좀 마케팅, 결합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약간 좀 자신의 그 생각 자체로 네. 너무 재단을 확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네네. 좀 공격받을 여지가 되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 부탁드립니다. 공사공단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정확히 말해둘 건 지금 어쨌든 정부가 민영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영화라고 의심을 가지는 거지 네. 실제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시장문을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운영하지만 네.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또 딱 이렇게 단정해서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하지만 공사공단이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네. 의심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공사공단 또는 민간 기업에서도 네. 끊임없이 민영화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공단의 토론 면접이라는 이런 데 나오기에 좀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좀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자신의 공사공단의 역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걸 분명히 네. 좀 딱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만들어지는 건 이런 이유인데 지금 우리의 공기업은 거기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네. 맞지 않으니까 민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공사공단 공기업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 공사공단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고 하면 뭐 충분히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건 학생 위세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항상 들을 네네. 때마다 그 진짜 많이 감사하고 배웠죠?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저는 그 계속 이제 딱 찬 반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적인 논의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은 네,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 정말 그 우리 앞에 확 와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채용 절벽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의 채용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이런 대규모 채용이요. 공기업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데 많이 뽑게 되니까.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공기업은 어떤 형태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을 좀 그 주제로 던져봤거든요. 네. 두 분 M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규모 채용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사실 사기업보다 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 있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마치 삼성처럼 오히려 대규모로 채용한 다음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만 남을 수 있게 계속 서바이벌 시키면서 공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미 아나운서는 공기업 면접 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정말 보면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대단한 거거든요. 네. 순발력도 참 대단하고요. 네, 도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재현 선수.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순발력을 발휘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채를 이제 뽑는데 너무 많은 인원의 공채를 뽑는다기보다는 좀 계약직의 그 비율도 좀 많이 늘어나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계속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도건 학생 돌아가시는데. 어때요? 아니, 물론 이제 필요 없는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취준생 입장이지 않습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공기업 채용 확대는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뭐 학벌이나 스펙 같은 것도 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민도 덜 수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공기업을 민영화로 돌리는 시기에서 채용을 확대한다면 더욱 부실화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인턴이나 색다른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고용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태희 학생,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을 남긴 상태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유실 학생, 만약 정부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다면 계약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 경험할 기회를 주고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의견이네요. 저는 비슷하네요. 네. 태수 학생, 정상적인 정부 정책하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이에 각 공기업 내부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지 학생, 공기업 채용 유도는 부적절하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기업 자체에도 손실을 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건 학생. 저는 그 태수 학생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딱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예, 태수 학생 의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한 쌤께서도. 네, 저는 태수 학생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거티브한 거는 정말 그 기가 막힌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보미 아나운서 의견이 오. 되게 좀 신선했던 어떤 정말요? 거니까. 아까 저도 네. 고민하면서 의견 들으면서 중간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잘해서. 일단 많이 뽑은다면 서바이벌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네. 살아남는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기회를 일단 주는 거잖아요. 기회 한번 못 받은 사람보다 낫고 거기서 자기 실력을 보겠다는 거니까 서바이벌이 또 학력이 그거야, 학점이 그거야가 아니라 실력을 보겠다는 거니까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보미 아나운서. 정말요? 야,
예. 감사합니다. 자, 황보배 아나운서가 베스트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오늘의 이슈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톡방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취준생이니까 무조건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오. 부실화로 연결되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신선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런 공기업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네.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방향, 정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이번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고요. 네네. 네, 대한민국 계속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